끼 있는 여자, 지적인 여자가 아름다운 이유. 지은이 소냐 프리드만. 출판사 정민미디어. 지금은 자신을 사랑할 때.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진부한 표현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말은 내 인생의 진로를 크게 변화시켰다. 아직 내가 나아갈 진로를 모색 중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의 기쁨 뒤에는 대개 실망과 노여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남자가 여자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무한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것이라는 환상이 사라질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 남편이 다정함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벼랑간 병이 나거나 1달러가 아까워 투덜거리는 등의 상황은 어떻게든 참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떠맡아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내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인생은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남성에게 보살핌을 받겠다는 환상과 결별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은 흔히 지나간 일에 매달려 자기가 자립할 수 없는 이유를 이것저것 늘어놓는다.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나는 가족의 뒤치다거리만 하도록 생겨먹었어 라는 변명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문제이다. 자립심이 풍부한 어른이라면 과거의 실패를 자주 검토하여 또 다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도 견해를 달리하면 무형의 재산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이 남편과 주위의 탓으로 어긋났다고 단정짓고 스스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도 한때는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애인이나 가족, 친구를 원망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나 자신의 운명을 저주한 적도 있었다. 그토록 어두웠던 내 마음에 한 줄기 빛이 흘러들어와 자립에 대한 길을 비추기 시작한 것은 내가 21살 때였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생을 풍부하게 하고 주위 사람들의 생활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과거에 얽매이고 타인의 계획이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것은 아닐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건강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운이 좋았다. 나는 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신도 자신이 가야 할 바른 길을 발견하기 바란다. 부모로부터 철저히 주입받은 사고방식을 다시 검토하고 부모나 연인, 남편과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려고 애씀으로써 자기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습관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아내는 가져도 인생의 전부로 삼지는 말아라. 남성들은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남성이 여성의 삶에 있어서 전부가 아닌, 즉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여성의 알찬 인생에 보내지는 감미로운 디저트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여성은 자신을 매도하는 일 없이 보다 현명하게 인생의 동반자를 택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의 품속으로 뛰어드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무조건적으로 그의 수중에 떨어질 염려는 없을 것이다. 1.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여성. 나는 단지 나일 뿐. 수년 전 나는 혼인서약을 하려고 하는 신랑 신부에게 행해지는 주례사를 들은 적이 있다. 설교는 주로 신부를 향한 것이었다. 오늘부터 당신은 제인 로버트가 아니라 제인 브룩스입니다. 단호한 어조로 목사가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브룩스의 아내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성, 하나의 침실, 공동의 인생 목표를 가지고 서로 가까이 다가서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개별이라는 단어는 아내가 되는 당신과는 거리가 먼 단어가 될 것입니다. 나는 점점 목사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에 화가 나기 시작하였다. 남성의 형편에 맞추어 여성의 개성을 말살시키는 것이 일심동체라니 이것은 일심동체라는 말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주례사는 각각의 객체로 서 있는 두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결혼생활이며 그 속에서 두 사람이 각자 성장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생각하는 여성은 일생을 자신이 아닌 다른 인간으로 보내게 될 것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어떠한 인간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로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것이다.
일심동체라고 하는 언뜻 로맨틱하고 유혹적으로 느껴지는 단어도 일단 환상이 깨지고 난 후에는 엄연한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전통은 반드시 깨진다. 현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않으며 능력의 한계까지 쏟아붓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과연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자신의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사회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그 능력에 알맞은 인간으로 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여자의 큰 비극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가 무엇을 바르는지 알지 못하며 단지 자신들의 손아귀 안에 여자가 있다는 사실만을 인지하고 있을 뿐이다. 여자에게 반해 있는 동안마저도 그녀는 따분하고 귀찮은 존재인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곤란은 한 가지였다.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한다는 전통. 그 전통에 남자와 여자 모두가 구속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면 전통이야말로 죄인이다. 그러면 전통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해답은 하나, 그것을 버리는 일이다. 죽어있는 것은 반드시 깨진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 시작해야 할 임무이다. 무지한 자는 완전을 구하기 위하여 언제나 전통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지성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바로 학교이다. 학교는 무엇이나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점차 학생은 산업계나 과학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며 여자 학생은 특별히 이렇다 할 전문성도 없는 교육을 받는 대신에 고등학교나 대학은 남자나 여자가 서로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교육의 주된 목적으로 하자고 제안해보자. 이것은 조금도 비현실적이라거나 공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참다운 교육을 하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조화와 이해야말로 차분하고 현명한 사회의 기초이므로 남자와 여자를 일부러 서로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교육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 아닐까?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교육의 전환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하고 외치는 열성 있는 교사의 목소리가 뇌기에 들려온다. 교사는 일정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며 또 프로그램을 믿고 있지도 않으므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세울 기초를 제안하는 것뿐이다. 첫째, 남자와 여자는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최후의 시간까지 함께 학교에 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연령별로 학교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가 가장 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연령일 때에는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 6세의 여자아이는 생물학의 연령에서 보면 7세의 사내아이와 똑같다. 15세의 소년은 17, 8세의 소년과 맞먹는데 지금처럼 학급별로 구분을 해버리면 남자와 여자는 상호간에 상처를 주는 셈이 된다. 남자아이는 현재의 학급제도에서는 언제나 여자아이 쪽이 우수한 것처럼 보이므로 상대에 대해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또한 15세의 충동을 일으킨 소녀가 본능적인 관심을 15세의 소년에게 던졌을 때 소년 쪽은 생물학적으로 소녀를 받아들일 만큼 발달해 있지 않으므로 소녀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실망한 그녀에게 원한을 품고 반발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도 왠지 자신의 무능함이 분하여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들일 만큼 발달해 있지 않으므로 소녀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실망한 그녀에게 원한을 품고 반발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도 왠지 자신의 무능함이 분하여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 소년의 마음에 깊이 박힌 적개심이 머리를 든다. 이 소년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의 우월성을 힘을 다해 과시하려 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하려고 한들 누가 체크할 수 있겠는가? 생물학적인 나이를 서로 어울리게 하는 것은 유치원 시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정식 학교 교육이 시작된 최초의 날부터 최후의 날까지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모든 기술적인 면을 포함한 지식의 전체는 한치도 틀림없이 똑같게 남녀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정이나 육아, 그 밖에 무엇이건 여자의 영역이라고 잘못 불려지고 있는 것 또한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남녀가 함께 손을 잡고 가정에 대한 일도 가정 밖의 일도 같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을 다시 되찾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협동하며 일하는 장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전통과 자유의 사이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는 교육은 예외의 여성이라는 존재를 없게 하는 일에 우연히도 한 몫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뛰어난 재능과 정력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며
또는 마음에도 없는데 뽑혀 닭의 무리 가운데 한 마리의 학처럼 높은 예술이나 자유직업이나 중역의 지위에 오른 상부층에 나타나는 여자를 말한다. 거기에서는 여자라는 사실이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눈으로 주시당한다. 예외의 여자라고 불리는 이런 종류의 여자는 특히 미국적인 사회 현상의 하나이다. 중국에는 혼자 돋보이는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의 여성은 제각기 생각하는 대로 일을 하고 있으므로 아무도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옛 중국처럼 여자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던 사회에서는 물론 예외의 여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완전한 데모크라시아 사회에서는 예외의 여자는 예외의 남자와 마찬가지로 그다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평균적으로 여성의 수준이 부쩍 높아졌기 때문이다. 완전한 데모크라시가 되면 여자는 재능에 따라 일을 할 자유를 가지므로 지금처럼 단지 여자이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말은 듣지 않게 된다. 드물게 지성과 정력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사회가 특별히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녀의 개인적인 행복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한 일로서 가엾은 일이 되고 만다. 남자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펼칠 수 없다면 그 재능은 그녀에게 초조와 불만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에서는 남자들처럼 그 재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여자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그녀의 시간과 생각을 뺏어간다. 그러나 남자는 그렇지 않다. 재능 있는 남자는 재능을 키우기 위해 가정이나 아이를 내버려 두더라도 생활비만 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재능 있는 여자는 충분한 수입을 번다 하여도 가정과 아이들의 뒤치다꺼리가 그녀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해도 그녀의 어깨로부터 이러한 무거운 짐을 치워주는 사람은 없다. 마음속으로부터 가정이나 아이에 대한 생각을 집어 던지려고는 될 수 없다. 그녀의 재능이 아무리 위대한 것이든 간에 남자는 자기의 능력과 동등하다거나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도록 교육시키지는 않았다. 남자는 그 자유가 누구에겐가 크게 가치가 있든 없든 자신의 자유는 포기하지 않는다. 여자는 재능을 지닐수록 불행한 여자라면 가정과 아이와 남자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가급적 그 재능을 살려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결혼하고 무엇 때문에 가정과 아이를 갖는 것이냐는 무신경하고 경솔한 물음에 대하여서는 여자인 이상 여자의 생활을 갖지 않는 한 민족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때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기는 예외의 여자는 남자 같고 냉혹, 무정하며 부드러움을 잃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러나 누가 그녀들을 책할 수 있겠는가? 전통에 맞서 힘껏 정상 가까이에 올라가기까지에는 조소와 비판을 받으며 결혼이라는 악의에서 나온 경멸을 산더미처럼 뒤집어 써야 했을 것이며 그녀만큼 성공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의 실망과 분노로 구겨짐을 당하기 때문에 혹평을 받는 여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녀는 그렇게라도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정말로 기적적으로 순수한 부드러움에 차이는 여자로서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별 문제이다. 그러나 남자에게는 결코 요구하지 않는 초인적인 일을 왜 여자에게 바라는 것일까? 성공한 대개의 남자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교만하고 냉혹하지만 아무도 그 때문에 남자를 책하지 않는다. 그 예외의 여자는 단정적이어서 다른 여성에 대하여는 냉담하며 여성 전체의 이익에는 고개도 돌리지 않는다. 그녀의 생활도 정력도 모두 자신의 지위를 남자들 사이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녀의 주위에 있는 남자들은 그녀가 싫으면 거칠게 행동하며 호의적이라면 감상적으로 겨룬다. 그들은 주의 깊게 그녀를 칭찬하고 때로는 공공연하게 때로는 몰래 그녀를 미워하며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녀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싫으면서도 존경한다. 여자를 집안에 가둬놓고 나서지 않게 해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에게 그녀는 산 표본을 보이는 셈이 된다. 그런 그녀에 대해 마르고 밉게 생겼다고 하는 반대의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은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클레오파트라와 자유의 여신을 하나로 이어놓고 살모사와 횃불을 반죽한 것과 결혼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녀가 회의장에 들어서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지만 그녀는 보통의 평범한 사건이나 즐거움에는 기쁨을 발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독하며 불안하다. 만일 유머가 있다면 그것은 어색하고 무뚝뚝하며 의도적인 것 같고 그녀의 쾌활함은 유쾌하게 되려고 정해놓고 노력하는 것이므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증이 난다. 그녀는 여성을 향해서라면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만일 남성이라면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몇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으스대므로 종종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한다.
두뇌가 명석하고 미인이면서 세력을 휘두르는 그녀는 일종의 괴물이다. 이 예외의 여자를 잘 관찰해 보았더니 독일의 단순한 소박한 대중이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지만 이와 같은 예외의 여자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파시즘의 성공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